뭔가 사건이 석연치 않고 진실이 감춰져 있다는 느낌이 들 때 우리는 종종 냄새가 난다 이런 표현을 쓰곤 하죠. 비유적인 표현이지만 때로는 문자 그대로 냄새가 강력사건 수사의 출발점이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오늘 재구성할 판결에서 다룰 사건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사건은 경기도 안산시에 있는 주택가에 버려진 냉장고에서 냉장고를 발견한 주민의 신고가 접수된 지난 2012년 10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겉보기에는 누군가 이사를 가면서 버리고 간 아주 평범한 냉장고처럼 보였는데요. 냉장고의 틈새를 꼼꼼하게 막아놓은 실리콘 처리,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냉장고에서 풍겨나오는 아주 심한 악취 때문에 의심이 된다면서 112에 주민이 신고를 했죠. 이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서 이 냉장고를 열어봤더니 그 속에서는 매우 심하게 부패된 40대 여성의 시신이 발견됐고요. 감식 결과 이 숨진 여성은 발견되기 2개월에서 3개월 전쯤에 이미 사망했다 이런 결론을 얻었죠. 여성을 살해해서 일반 사람들은 상상도 못할 곳에 감춘 사람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냉장고 속에서 발견된 여성과 범인은 대체 어떤 관계였길래 이런 잔인한 범죄를 저질렀을까요? 판결의 재구성에서 확인해 보시죠. 주택가 버려진 냉장고 안에서 심하게 부패된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정말 끔찍한 일인데 일단 냉장고의 주인을 찾는 게 급선무 같아요. 그렇죠. 버려진 냉장고에 시신이 있다면 그 냉장고의 주인이 범인일 가능성이 제일 많은 거죠. 그래서 이제 경찰이 수소문을 해가지고 찾았습니다. 네. 58세 된 이모 씨를 찾았더니 그거 내가 세입자한테 세를 줬었는데 내 집을 하도 전기세 월세를 안 내는 바람에 일정한 기간 동안 안 내면 내보낸다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집에다가 텔레비전 한 대, 세탁기 한 대, 냉장고 한 대만 남겨놓고 어디로 사라졌더라. 네. 그래서 화가 나서 내가 사람을 동원해가지고 그거 지금 갖다 버린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그렇다면 그 범인은 냉장고를 버린 분이 아니라 원래의 냉장고 주인이 범인이 될 수 있겠죠. 네. 냉장고 주인은 일단 세입자니까 누군지는 알 것 같아요. 집주인 입장에서. 그런데 이미 집을 비운 상태인 그렇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피해 여성이 누구인지를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래서 알아봤더니 이제 피해 여성이 제일 가까운 사람 누굽니까? 아무래도 그 사람의 부인이죠. 그러니까 세입자의 부인이 가까울 때니까 네. 이 부인이 살아있는지를 확인을 해봤습니다. 네. 그랬더니 부인이 연락이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별거 상태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부인이 아니네? 그럼 누굴까? 이렇게 이제 됐죠. 그래서 다급해졌습니다. 그래서 누군지를 이제 찾기 시작을 했죠. 예. 자, 지금으로서는 피해자 신원을 확인하는 데까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 용의자는 잡혔나요? 네, 바로 잡혔습니다. 예. 왜냐하면 신고 접수한 날 바로 그 오후 9시에 왜냐하면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통해서 바로 잡았는데 예. 그 사람 멀리도 못 갔습니다. 동네 인근의 찜질방에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들과 저녁을 먹고 찜질방을 가던 중에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결국 여성을 살해해놓고 아들과 도망을 다녔다는 건데 피해자에게 이제 물어봤겠죠. 누구를 죽였다고 하나요? 이 냉장고에서 나온 시신 부검해 봤을 때 숨진 지 2, 3개월 정도 된 걸로 추정이 되고 파마머리 머리 스타일 같은 걸 봤을 때 40대 여성으로 추정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 찜질방에서 잡힌 40대 남성에게 이 냉장고 속에 있는 여성 누구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네. 그랬더니 자신과 동거 관계에 있었던 여성이다. 동거녀다 이렇게 털어놨는데요. 두 사람은 4개월 전쯤에 음식점에서 각자 손님으로 왔다가 우연히 만나게 됐고 서로 뜻이 맞으면서 동거하는 사이로 이제 발전을 했는데요. 예. 동거를 한 지 얼마 안 돼서 이 남성이 여성을 끔찍하게 살해를 한 사실이 드러나다 보니까 이제 누가 누구를 죽였느냐를 밝히는데 수사의 초점이 밝혀진 게 아니라 왜 이 여성을 이렇게 잔혹하게 살해했는지 범행 동기를 밝히는데 수사력이 모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범행 동기가 궁금해집니다. 사건 당일에 무슨 네. 일이 있었던 건가요? 사건 당일에 이 남성, 이 가해자는요. 아름아름 자신의 선배하고 자신의 동거녀가 잠자리를 같이 했다는 이런 이상한 소문들을 들었었어요. 예. 근데 직접 물어보지 못하고 끙끙 이제 앓고 있었던 중인데 그 피해 여성이 당일날 좀 늦게 들어와가지고 무슨 말 끝에 이 당신 이제 남자죠 가해자 이 벌이 가지고는 생활하기가 좀 어렵다는 식으로 아마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감정이 났던 김에 그동안 본인 가슴속에 꿍꿍 알아왔던 그 선배와의 불륜 관계에 대해서 추궁을 한번 했어요. 예. 그랬는데 이 여성이 의외로 맞다, 그거 사실이다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거기서 이 사람 좀 충격을 받았고 폭행할 물건을 찾다 보니까 한 7, 80cm 가량의 대걸레 같은 데 사용하는 그 봉을 가지고 온 거죠. 그걸로 이제 피해자를 구타를 했고
그 바람에 이제 그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네, 결국 여성에 대한 집착, 증오가 이런 불미스러운 일을 낳은 것 같습니다. 이 남성, 경찰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나요? 결국 뭐 지금 김옥준 의원님께서 얘기한 대로 조사를 해보니까 자기가 살해를 하려고 죽였던 것이 아니고 때려서 죽였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것이고 그것이 받아들여졌죠 결과적으로.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상해치사가 되는 거죠. 살인이 아니라 상해치사가 되면 원래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되는데요.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재판부에서는 이제 8년이 일단 선고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살해의 목적은 없었다. 죽을 줄을 모르고 때렸는데 여성이 갑자기 사망에 이르렀다. 결국 우발적인 범행을 주장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그런데도 의문이 가는 게 그렇다면 병원에 신고를 했었어야지 왜 시신을 냉장고에 유기했나요? 그러니까 뭐 자신의 범행을 신고하지도 못하고 자수하지도 못하고 그런 이유는 워낙 당황하고 이제 두려운 상황에서 처음에는 시신을 어떻게 할 생각을 못하고 그대로 방에 방치를 했다고 해요. 이웃 주민들 당시 이제 경찰의 탐문조사 결과를 보면 막 싸우는 소리가 나고 여성이 살려달라라고 외치다가 갑자기 소리가 뚝 끊겼다는 거예요. 어떤 충격, 가격음 같은 게 들린 다음에 끊겨서 평소에도 자주 싸우는 사람들이었는데 이번에도 싸우다가 그냥 싸움이 이제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끔찍한 살해로 벌어졌던 건데요. 결국 이 남성은 사흘 동안이나 여성의 시신을 동거녀의 시신을 방에다가 방치하다가 그런데 이제 10월에 발견이 됐지만 2개월 전이니까 한여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시신이 부패가 되기 시작했던 겁니다. 냄새가 나기 시작하니까 급히 남성이 동네에 있는 재활용센터에 가요. 그래서 재활용센터에서 고장난 대형 냉장고를 10,000원을 주고 사와서 여기에 시신을 감춰놨던 거고 혹시라도 부패하면서 나오는 시신의 냄새가 새어나올까봐 공업용 실리콘으로 틈새를 막아놓는 조치를 했던 거죠. 보통 이제 산이나 뭐 바다나 이제 유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가끔 보면은 집 안에 그냥 시신을 유기하는 경우가 이번 사건처럼 있던데 이건 대체 어떤 심리인가요? 이게 이제 그 집 안에서 사람을 살해하게 되면 솔직히 얘기해서 사체 처리가 제일 고민일 겁니다. 들쳐업고 나가다 보면 CCTV라든지 이런 거에 걸리니까 들쳐업고 나가서 어떻게 처리하는 것도 부담이 가고 그렇다 보면 안에서 같이 생활을 하는데 그러면 사체는 당연히 부패하기 때문에 사람이 견딜 수 없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그 고민들을 많이 하다가 이 사람 같은 경우도 냉장고는 괜찮겠지 하고 연구를 한 것 같은데요. 2011년도에도 의정부 지방법원 관내에서 이건 제가 기억이 나는 사건인데요. 현직에 있을 때 자기 아버지가 술 먹고 와가지고 행패 부리고 한다 해가지고 아버지를 살해해서 김장용 비닐봉투를 사다가 53겹이에요. 53번 둘둘둘 말아가지고 아버지 사체를 장롱 속에 유기했다가 적발돼서 처벌받은 사람인데 그때 징역 7년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렇군요. 이게 종종 있는 일인가 보네요. 예. 가정 내 살인 같은 경우는 가장 쉬운 방법이 우리 흔히 눈에 보이는 겁니다. 장롱, 김치독, 김치냉장고, 냉장고 이런 적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거를 왜 그러냐면 제일 쉬운 방법입니다. 가장 쉬운 방법에 유기를 합니다. 근데 그러면 이런 거를 생각하는 사람이 사이코패스냐, 반사이격장애 가지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인간은 가장 쉬운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정 정도 시간 지나면 이게 대물화 현상이라고 해갖고 자기와 감정선을 의도적으로 끊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게 시체인지 아닌지에 대한 그 스스로 망각을 해버리게 돼요. 물건처럼 생각해버리는 게 인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 사실은 사이코패스 이렇게 판정할 수는 없는 거고 다른 걸 판정해봐야 되지만 사실은 좀 두렵죠. 이런 심리가. 그렇군요. 다시 좀 본 사건으로 돌아와서 동거녀를 살해한 이 40대 남성 냉장고에 시신을 유기하고 결국 아들과 도주까지 했습니다. 결국 징역 8년을 선고받았는데 2심까지 갔다면서요? 아무래도 이제 형량이 무겁다라고 항소를 했는데요. 지금 이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상해치사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사체를 갖다가 이제 숨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기하고 은닉한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사체 유기나 은닉은 7년 이하의 징역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합치해가지고 무거운 거에 이제 2분의 1 가중하니까 그래서 이제 8년 정도 나오는 겁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이 사람은 우발적 범행이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면 말이죠. 그렇다면은 8년이 뭐 그렇게 무겁다고는 볼 수 없지만 또 가볍다고 볼 수 없어서
항소는 기각됐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아들이 아까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 아들이 있었던 부분도 양형에 참작이 됐을까요? 예, 그것도 참작이 된 것 같은데요. 아들이 한 13살, 15살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집에를 못 들어갔어요. 이제 그렇게 해놓고 나서. 그리고서는 아들이 화장실에서 자고 뭐 이런 식으로 또 했는데 예. 아무래도 이제 아들이 알게 될까봐 그랬던 것 같고 또 하나는 아들을 보호하고 싶은 심리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경찰 조사 과정에서 만약에 내가 이렇게 해서 감옥살이를 하게 되면 아들은 혼자인데 누가 키우나 아들의 장래는 어떻게 되나 이런 걱정 때문에 도망을 쳤다라고 진술했는데요. 글쎄요, 뭐 아들의 장래가 정말 걱정됐다면 뭐 이런 용서받기 힘든 범죄부터 사실 저지르지 말았어야죠. 그런데 위원님, 예. 아까 이제 범행 도구 말씀하셨잖아요. 예, 예. 7, 80cm 정도 되는 아주 긴 막대기로 여성을 때렸다는 것은 때리는 순간에 예. 이 정도로 때리면은 이 여성이 죽겠구나 네, 라고 예. 생각은 할 수 있을 거거든요. 미필적 고의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살인죄가 적용이 되기도 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발적인 범행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이제 경찰에서는 애초에 이제 이 구속에서 송치할 때는 죄명을 살인하고 사체유기로 했어요. 그 이유인즉슨 아까 말씀드린 그 대걸레봉 70에서 80cm 정도 되는 걸로 여성을 무차별 구타했다면 죽을 수도 있다는 어떤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미필적으로 고의가 인정이 된다고 봤던 거고요. 네. 그런데 이제 아마 검찰에 가가지고 조금 전에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세히 조사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살해의 의지는 없었던 걸로 보인다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해치사 및 사체유기죄로 의유를 했던 겁니다. 그렇군요. 사람이 사망했고요. 또 어딘가 숨긴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이면은 실제로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형량이 너무 낮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결과적 가중범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원래는 고의가 없었는데 그런 사실이 이제 발생한 겁니다. 사망이라는 결과가. 네. 근데 우리나라는 결과적 가중범을 지나치게 이렇게 좀 형량이 낮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결과가 중요하면 형량도 좀 올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군요.